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은 양지수가 조금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제 시작인 만큼 남은 요일을 잘 보낼 수 있는 5가지 인사이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나와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1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유증을 강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주말 사이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나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드컴의 호실적, 엔비디아에게는 조금 악재가 된다라는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으로 불리는 이수페타시스,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AI의 전반적인 훈풍을 기대하는 걸지 아니면 단순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걸지 오늘 상승에 대한 원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KT입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밸류업 지수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 공개가 됐죠. 그 안에서도 KT 새롭게 편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이 통신주가 꼽히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KT가 가장 큰 상승 여력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은 물론 주주이익 환원 역시도 증가할 걸로 기대되는 데요. 굉장히 많은 이 밸류업 수혜주 안에서도 탑픽 종목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럼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산일전기입니다. 5.29%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미 꾸준히 수주고간을 꽉꽉 채우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었는데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연일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11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정도의 신규 수주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달에 신공장이 새롭게 가동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년 1,000억 원씩 증설 효과도 보여질 걸로 기대되면서 내년의 실적은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붕 뚫고 하이킥 주가 확인할 수 있을지 OX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종목 바로 열어주시죠. 네, 파마 리서치입니다. 4.49%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제 11월 수출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미용 의료 수출액 19%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요. 일단 파마 리서치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이 제품인 필러 그리고 스킨 부스터가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성수기 효과 꾸준히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 이 화장품의 대가죠. 백인현 매니저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화장품 업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SKC입니다.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브로드컴의 훈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브로드컴이 자사 반도체 칩에 이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라면서 성능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게 오늘 상승 트리거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SKC는 계열사 앱솔릭스가 이 반도체 생산 시설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주 안에서도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데요. 역시 세 분의 탑픽 종목은 SKC일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종목별 대응 시장 함께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5종목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있고요. KT, 산일전기, 파마 리서치, 그리고 SKC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지난주에 유상증자 강행 소식에 13%가량 하락하는 목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에도 빨간불을 켜줬고요. 오늘장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14.71%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흐름을 따라서 동반 상승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저가 매수세 이후에서 올라간 것인지 OX 통해서 의견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지금 저가 매수로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모 5 나왔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5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제가 이제 5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번 이 이수페타시스의
한번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주가라는 것은 많이 빠지면은 올라가거든요. 자, 한번 보면은 예전에 고점이 59,700원이었어요. 그 저점이 21,000원에 저점에 형성됐으니까 아마 올해 그 6개월 만에 가장 그 하락폭이 컸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이 회사가 이익에 훼손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따라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기술적 반등으로 오르는데 오늘 오르는 폭이 대단히 좀 컸습니다. 우리 전체 시장은 약간 오늘 시간이 갈수록 밀렸는데 이 회사는 역으로 계속해서 아침부터 계속 오르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양봉이 여기 왼쪽도 다 장악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그 3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3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호근 매니저님은 세모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내년 전망에 산업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하지만 우려감은 지금 뭐 유상증자를 강행한다는 점, 제2호 인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배당 수익률이 하위에 있다라는 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모를 들어주신 건지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보유자라면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되는 건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가 이제 워낙 그 싼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보유자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보유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유상증자를 지금 뭐 어느 정도 다 이미 주가가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너무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장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유상증자하는 것만큼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그 EPS가 많이 줄겠죠. 주식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있고 이 회사는 이제 제2호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또 한 번 도약을 하겠다. 뭐 이런 그 원대한 포부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유상증자 자체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세모 들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네. 주가를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세모를 들어주신 거죠? 주가는 이제 아마 3만 원 정도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모 의견을 주기는 했지만 박병주 매니저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2호 인수와 관련해서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진행 상황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해봤고요. 다음은 KT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3.57%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밸류업 지수의 통신주 관련주들이 또 편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내년의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조금씩 올랐던 통신 관련주,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할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네요.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밸류업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금융 섹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통신 섹터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KT가 단연 독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향후에 주주환원 정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통신주 쪽에서는 KT랑 SK텔레콤이 단연 독보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오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KT에서 따져봐야 되는 게 외국인 지분율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은 KT 상당히 좋게 보고 계셨었는데 여전히 신규 진입도 좋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보유자만 보유해야 된다라는 관점일까요? 네, 여전히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특히 매수할 분들이 우리 이제 직장 생활 하신 분들 또 이렇게 주부님들, 아기 키우는 주부님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준비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는 방법이 뭐냐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에요. 볼린저 밴드라는 거 뭐냐면 그 표준 편차 값을 어떻게 강하게 이제 그 위로 뚫으면서 매집했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게 지금 이 연봉입니다. 연봉에서 그 파란색 선을 보이시죠? 거기가 20년
매물대를 뚫었다는 그 말이에요. 이 가만히 보시면 이 회사는 거의 한 21년 동안 계속 빠지기만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에는 전부 다 KT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차트로는 완벽하게 매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분기봉을 보더라도 이제 드디어 거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20분 기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면은 보통 3, 4년을 계속 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는 선수들이 벌써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내년에 주도주다. 맞는 말입니다. 단 이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성질급하게 들어가서 따박따박 이게 빨리빨리 먹는 게 아니고요. 따박따박 올라가는 주식이니까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담아가 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T 세 분 모두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산일전기 5.29%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이 변압기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면 이 산일전기가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해주기도 하는데요. 왜 변압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때는 눈에 띄게 산일전기가 올라가는 건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미국 내에서 특수 변압기에 대한 매력도가 이 종목의 큰 매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분께서는 산일전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먼저 이호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산일전기가 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좀 빠른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세모를 할까 갈등했는데 지금 미국의 이제 전력 그 시장이 워낙 지금 성장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삼일전기도 그렇고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주가는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2029년까지는 지금 같은 이런 성장성이 계속 이어질 거고요. 특히 이 전압기 쪽에서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이 HD 현대일렉트릭하고 산일전기가 좀 잘 나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매출 비중이 미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 거의 80% 정도, 산일전기는 지금 한 70%? 뭐 하여튼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미국 쪽의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시장이 미국이다 보니까 이 두 회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전력기기에서도 가장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이니까 이 두 종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산일전기가 미국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산일전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신규 매수를 하겠다 하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 둘 다 매력도가 높은데 일단 기존의 대장주였던 HD 현대일렉트릭이 일단 좋긴 하고요. 대신 최근에 이제 주가 탄력도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한일전기가 변압기 섹터 중에서는 가장 잘 움직인다. 뭐 LS 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훨씬 더 잘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가볍게 매매하실 분들은 산일전기 매매하시고요. 나는 변동성은 조금 줄이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D 현대일렉트릭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제 네이버 밴드나 텔레그램에 변압기뿐만 아니라 변압기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선 관련 종목들까지 쭉 제가 왜 한일전기가 변압기 쪽에서 제일 잘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놨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거기서 자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산일전기 이야기를 해보면서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짚어봤는데요. 좀 안정적으로 변압기 내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D 현대일렉트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을 확인해봤을 때 최근에 산일전기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노려보겠다 하시면 산일전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석은 우리 백인현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에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산일전기 해봤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오늘장에서 4.4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리쥬란이 굉장히 인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고점이라서 지금쯤 들어가 봐도 좋은 건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OXX 먼저 긍정적인 표 이호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뭐 이게 만약에 이제 단기로 말씀을 드리라 그러면 사실은 이제 단기 약간 고점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오를 든 이유는 장기적 관점에서 파마 리서치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파마 리서치가 주로 성장했던 그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보면 거의 국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통해서만 그동안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해외로 나가는 지금 막 원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외 쪽에서 파마 리서치가 상당히 약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보다도 해외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쪽에서 자금 유치도 했고요. 그만큼 이제 파마 리서치를 상당히 좋게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큰 금액을 파마 리서치에 투자한 거고, 이거는 또 지금 파마 리서치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이라는 이 큰 그림을 보신다면 여전히 이 종목은 매력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주가가 비싸다. 이걸로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현재 매출을 살펴보면 내수가 우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성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달려갈 수 있다. 하지만 좀 조정 시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께서는 X를 들어주셨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신 걸까요? 네, 제가 그 파마 리서치를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역시 한번 직접 그래프를 보면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주봉인데, 자, 여기 보시면 꼭대기 지난주 우리 전체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았는데도 지난주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늘 딱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오랫동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간을 첫 시작하는데 가격을 띄워서 갭 상승 음봉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호재를 이용해서 팔아먹는 그런 캔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주가가 오랫동안 보시다시피 오랫동안 많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가격을 올려놓고 팔아먹는 갭 상승 음봉이 캔들이 나왔어요. 따라서 저는 이거를 보고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자. 물론 그 중장기적으로는 또 이 회사가 또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다니까 그거는 또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현재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큰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살짝은 관망세를 유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 모두 의견은 OX로 갈렸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파마 리서치 해봤고요. 다음은 SKC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이었고요. 그중에서 SKC가 10.27%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리기판 내에서 SKC가 가장 믿을 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신규 진입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연일 상승세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SKC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O 던져주셨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유리기판 섹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은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거시 업황은 좀 안 좋습니다. 다만 AI 반도체 시장이 좋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 유리기판으로 결국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AI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에는 힘 현상도 나타나고요.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힘 현상이 없죠. 오히려 또 유리기판은 데이터 처리 속도도 더 빠르고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실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리기판이 플라스틱 기판을 전체적으로 다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내년이 그 시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SKC 앱솔릭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유리기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죠. SKC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C는 유리기판 대장주인 만큼 지금 뭐 오늘 기관 수급도 들어왔고
결국에는 2025년 유리기판이 서서히 대체해 나간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자리부터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업황을 확인해 봤을 때 레거시가 안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AI 산업이 부흥을 해준다면 결국에는 반도체 칩, 그 플라스틱이 유리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 주시면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SKC가 유리기판 관련주로 우리나라에서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앱솔릭스가 반도체 칩스법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C까지 해보면서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 5종목들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당히 좀 성적이 좋았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종목은 KT, 산일전기, 그리고 오늘장에서 주목받았던 유리기판 관련주 SKC까지 있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두 분께서는 O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파마리서치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지 두 분께서는 X, 그리고 한 분께서는 O 의견을 주셨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전망이 좋다는 점,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우리 매니저들 굉장히 잘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 두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이전에 이혜린 아나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